안녕하세요. 찾아가는 경기도 박물관의 김효신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 선생님과 함께 배울 주제는 경기인의 일생의례입니다. 일생의례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각 시기마다 치러지는 행사를 말해요. 그럼 먼저 선생님이 준비한 재미있는 영상부터 함께 볼게요. 선생님도 특별 출연했으니까 한번 잘 찾아보세요. 그럼 영상 속으로 고! 자,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나만의 특별한 보물을 찾는 숙제 받으셨죠? 어떻게 숙제 잘 하셨나요? 네, 우리 친구 경기도 그 숙제를 받았는데요. 나만의 소중한 보물 잘 찾을 수 있을지 기대해 주세요.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지금 경기가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지켜보시죠. 나만의 보물 찾기라. 경기야, 무슨 생각해? 아니 엄마, 그게 아니라 나만의 보물을 찾아야 돼서요. 학교에서 뭐 보물찾기라도 하는 거야? 엄마, 제가 오늘 학교에서 유네스코에 등재된 경기도 유적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나만의 특별한 보물을 찾는 게 숙제인데요. 엄마는 엄마만의 특별한 보물이 있어요? 그럼 있지. 뭔데요? 바로 우리 경기가 태어날 때 처음 입었던 옷, 베네 쪼그리가 엄마의 보물이야. 베네 쪼고리?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 자, 이거예요, 이거. 베네 저고리.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처음 입는 옷, 베네 저고리. 조선시대 때는 장수했던 조상이 입었던 옷감으로서 이렇게 베네 저고리를 지어 입었고요. 무병 장수를 기원한 의미에서 이렇게 하얀색으로 옷을 지어 입었다고 합니다. 알겠죠? 알겠지? 아, 우리 경기가 애기 나오면 한번 보여줄게. 엄마, 그럼 저 돌잔치 때는 어떤 옷을 입었어요? 자, 이거 입었어요, 이거. 돌빔이라고 하는데, 자, 베네 저고리랑 달리 이렇게 알록달록한 옷으로서 이렇게 돌을 축복했고요. 돌잡이를 함으로써 이 아이의 미래를 점쳐보는 행사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설기로서 이 아이의 무병장수를 또한 기원했다고 하네요. 혼자 안 나니? 우리 엄마 건박증하고 진짜. 언니, 꽃 예쁘다. 장미꽃? 언니, 남자줬어? 엄마 성인식을 알아? 성인식? 알려줘, 언니. 자, 성인식에 대해서 알려줄게요. 자, 오늘날에는 5월 셋째 주 월요일날 만 19세가 되는 성년에게 장미꽃 향수 그리고 뽀뽀를 함으로써 이렇게 성인이 된 것을 의미했는데, 조선시대 때는 이런 옷을 입고요. 만 15세 정도가 되었을 때 이렇게 관례를 치르는데요. 자, 이렇게 관례는요, 오늘날은 별로 중시되지 않지만, 자, 조선시대 때는 혼인 의식만큼이나 아주 훌륭하고 성대하게 치러졌다고 하네요. 자, 그럼 관례 다음에 무엇을 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혼인 의식을 했는데요.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들려오는 거 보니까 어디선가 혼인의례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떠나볼까요?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요, 경기도의 한 혼인의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인데요. 저쪽에 보니까 신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신랑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신랑 신부를 불러보겠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 네, 지금 신랑 신부가 입장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멋진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서로의 얼굴을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신랑 신부 맞대면! 네, 조선시대 때는 중매 결혼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결혼식 날 서로의 얼굴을 처음 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지금 얼굴 보니까 서로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웃으세요. 좋은 날이니까요. 좋습니다. 자, 하객을 향해서 서주세요. 자, 이제부터 신랑과 신부의 의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가 입은 옷은요, 화롯과 화관이라는 옷인데요. 자, 이 옷은 원래 왕궁에서 사용하는 대례복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 때는 평민들도 결혼식만큼은 아름답게 치르라고 이렇게 왕이 허락을 해줬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신랑이 입고 있는 이 옷은요, 사모관대라고 하는 옷인데요. 원래 왕가에 있는 신하들이 입는 옷입니다. 아주 관직이 높은 사람들이 입는 옷인데요. 입었고요. 자, 그리고 손에 든 거 이거 한번 들어봐 주세요, 신랑님. 네, 차선이라고 하는 건데요. 원래 남자들이 햇빛을 가리거나 얼굴을 가릴 때 평상시에 사용하는 건데 결혼식 때에도 서로의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사용했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자, 신랑은 네, 빨간색을 바라보고 있고요. 자, 이렇게 들므로써 자, 신부는 파란색을 보게 되겠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바라보겠다는 의지를 이 자선을 통해서 표현했다고 합니다. 자, 좋습니다. 신랑 신부 이제 한번 가볼까요? 자, 업어주세요. 업어주세요. 네, 무거워도 가벼운 척. 아이고, 좋습니다. 행복하게 잘 사세요. 지금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아버지가요. 알겠습니다. 빨리 상례를 치르러 가보세요. 저도 따라갈게요. 네, 이렇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상례라는 의식을 치르게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장례식을 준비하고 치르는 모든 행사를 의미합니다. 자, 상례를 치를 때는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삼배로 된 무채색의 옷을 입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관은 화려하게 장식을 했다고 합니다. 자, 상례 치렀으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조선시대 때는 바로 유교 시대였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3년 동안 3년상을 치르고요. 집에 동쪽에다가 사당을 지어놓고 부모님의 영혼을 모시면서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경기인의 6가지 일생 의례를 알아봤는데요. 즐거우셨나요?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더 많은 내용을 원하신다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았나요? 혹시 영상 속에서 선생님 찾은 친구 있으면 손? 오, 예리한데요. 이제 선생님과 함께 영상과 관련된 이 활동지를 함께 펴보도록 할게요. 활동지 왼쪽을 보면요. 출산, 돌, 관례, 혼례, 상례, 제례 이렇게 6가지의 일생의례에 대해 나와 있고요. 활동지 가운데를 보니까 와, 재미있는 풍경이 그려져 있네요. 이건 무엇을 그린 그림일까요? 네, 바로 조선시대 경기인의 일생의례를 담은 그림입니다. 그럼 먼저 출산의례부터 살펴볼게요. 활동지 가운데 그림에서 왼쪽을 보면 어느 나그네가 지나가면서 대문에 걸린 줄을 보고 있죠. 이 줄은 무엇일까요? 네, 이것은 아이가 태어났음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대문에 달아두었는데요. 금알 금자를 써서 금줄이라고 합니다. 갓 태어난 아이와 산모는 몸이 약해서 잘 보살펴줘야 했기 때문에 37일, 즉 21일 동안 아무나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줄을 자세히 보니까 고추도 있고 숯도 있고 솔잎도 있어요. 이것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붉은 고추와 숯을,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청솔가지와 숯을 달았고요. 또 지역마다 돌멩이나 한지 등 무병장수를 의미하는 다양한 사물을 달아주었다고 하네요.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입는 옷, 짜란! 베네저고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름을 한번 볼까요?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나요? 네, 이것은 아이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으라는 의미로서 이렇게 무명실로 옷걸음을 만들어 주었다고 하네요. 아이가 태어나서 1년이 되는 날 첫 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바로 돌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돌이 지나기도 전에 죽는 아이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1년 동안 건강하게 자라서 무사히 첫 생일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잔치를 베풀어 주었고요. 또 돌잔치 때는 이렇게 알록달록한 예쁜 돌빔을 입혀주고 돌잡이를 함으로써 아이의 미래를 점쳐보았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돌잔치는 많이들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돌잔치 때 돌잡이로 어떤 물건을 잡았나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서 15살에서 20살이 되면 관례를 치르게 되는데요. 결혼 전에 하는 의례로서 남자는 상투를 틀어 관을 씌우고 여자는 쪽을 지어 비녀를 꽂아주었습니다. 이렇게 관례를 치르고 어른이 된 남녀는 드디어 혼례를 치를 수 있게 되는데요. 특히 조선 후기에는 평민들도 혼례 때는 특별한 옷을 입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남자는 높은 사람들만 입을 수 있었던 관복을, 여자는 왕비나 공주들이 입었던 궁중 예복을 입을 수 있었다고 하니 이날만큼은 정말 행복했겠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례를 치르게 되는데요. 자, 여기 그림을 보면요. 크고 화려한 상여가 보이죠? 이렇게 상여를 화려하게 장식하여서 죽은 사람을 무덤까지 운반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주와 상여꾼들은 삼배로 만든 상복을 입고 죽은 사람에 대한 예를 갖추었다고 해요. 특히 조선시대에는 효라는 유교적인 윤리에 따라서 장사를 마친 후 3년 동안 부모님의 무덤을 돌보는 삼년상을 하였고, 또 사당에 모시고 때에 따라 제사를 지냈는데요. 이것을 제례라고 합니다. 이렇게 조상을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것은 조상이 후손들의 삶을 굽어 살핀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죠. 이렇게 해서 6가지 일생의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중에서 관례, 혼례, 상례, 제례 이 4가지를 묶어서 관훈상제라고 합니다. 이제 활동지를 함께 볼까요? 이렇게 말풍선 2개가 보이죠? 이 두 사람이 각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할까 생각해보고 말풍선 안에 적어보세요. 활동지 오른쪽을 보면요. 여러 의복을 입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각각의 의례를 치르면서 어떤 기분일까, 어떤 마음일까 상상해보고 여러분들만의 이모티콘으로 그려보세요. 지금까지 경기인의 일생의례에 관한 영상도 보고 활동지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의례는 무엇인가요? 그럼 지금까지 찾아가는 경기도 박물관의 김효신 선생님이었습니다. 안녕!